쩌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쩌나제일 이호석표입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행이나 레저 관련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이 발표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은 백신 접종률 상승이라든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최피해 업종으로 꼽혔던 여행 레저 관련주들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보복 소비는 해외여행으로 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의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평균 해외여행 경비 지급액이 연간 300억 달러로 원화로 계산하면은 3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0년에 이 비용 자체가 5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여행 산업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행사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요. 실적이 나빠진다는 것은 결국에 주가 하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해외여행 횟수가 2.6회 정도였는데요. 2020년까지 넘어온다라고 하면 1회가 안 될 정도로 해외여행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해외여행 경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복 소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관광객 숫자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꼭 처음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사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염병이었던 사스 같은 경우에 2003년도 중국 패키지 송객 수가 한 17% 정도 줄었는데요. 이후 4년간 한 34만 명 정도로 다시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스 때보다 11배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는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2011년 일본 패키징 송객 고객 숫자가 56%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그 뒤 6년간 146명 정도 늘어나면서 오히려 한 7배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라도 그것이 끝난 뒤에는 그 이상 되는 이제 회복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동안 송객 수가 100% 거의 다 줄어들어 버린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부터 송객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면은 그 기저효과가 얼마나 클지 그것 또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여행에서 대표적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 대비했을 때 하나투어는 비용이 한 50%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비용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한 15%의 임직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감축했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적자 사업을 줄이는 것도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큰 요소가 되는데요. 하나투어는 대표적으로 SM 면세점이 한 연간 300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SM 면세점 외에 다른 계열에서 라든지 해외 현지 법인까지도 한 50여 개를 정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모두투어는 2015년에 자유투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코로나 직전에 흑자로 전환하긴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자유투어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리를 통해서 아끼게 된 비용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벌어들이는 돈이 작아지더라도 그만큼 사용하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행주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사업이나 인력 비용을 줄임으로써 사업이나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대폭 감소시킨 상황이고요. 현재 2년 정도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면서 언제 나가냐 하고 보복 소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해외여행 재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향후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투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많은데 사용하는 돈이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산업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바로미터는 마카오인데요.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이제 마카오의 카지노를 보는 것인데요. 현재 마카오 같은 경우에 회복은 하고 있지만 회복세 자체가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19보다도 영향을 더 끼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공산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공동 부유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VIP들이 마카오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졌다.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VIP들이 쓰는 돈이 카지노의 수익이 되는 것인데요. 이 VIP 수요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것은 이 카지노가 리오프닝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세가 조금 더디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6월에 신규로 카지노를 오픈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드랍액이 한 300억대 초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3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3분기에 합산했을 때 한 2천억 초반의 드랍액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오픈, 호텔 전체 개장, 카지노의 VIP 고객을 모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이 4단계 중에서 현재 두 번째 단계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카지노 오픈과 호텔 전체 개장까지만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카지노 외국인 VIP들이 모객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실적 성장세는 굉장히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며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카지노 종목이라고 인식 못하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주목해볼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통한 실적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매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접 매출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플랫폼을 통한 매출 자체는 좀 증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한 매출을 간접 매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간접 매출이 단단하게 기초 체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직접 매출이 나올 경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거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아티스트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를 차지했고요. NCT나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와 같은 대표적인 소속사들의 대표 가수들의 음반 판매량이 코로나19 이전하고 대비했을 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앨범 판매량이 2배에서 6배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팬덤 자체가 더 커졌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탄탄한 팬덤화에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공연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팬덤들이 돈으로 크게 환산되는 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늘어난 팬덤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투어의 이제 관람객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목하고는 있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관점에서는 하이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어서 그 영상은 지금 PD님께서 편집하고 계시는데 조만간에 업로드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내년부터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본격화될 것이잖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와 같은 이제 글로벌 팝스타들이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이런 글로벌 팝스타들이 위버스에 입점을 하고 그 이후에 투어를 돌기 시작한다면 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투어 이벤트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브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할 만한 것이 하이브가 상장 전부터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계속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가만 보았을 때는 그 위기가 잘 극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 약점으로 뽑히는 것이 BTS를 제외한 소속 가수들이 좀 부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신인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타카 홀딩스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팝스타들까지도 영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의 약점을 채워가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브가 엔터 4사 중에서 탑픽으로 꼽히는데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나 레저, 엔터와 같은 종목들은요 해외여행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언제 재개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사느냐에 대한 것이 많이 고민이 되실 건데요. 핵심은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거지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공생하게 될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엔터, 여행, 그리고 레저 관련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